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특강을 합니다. 관세법이 매년 개정이 되는데 올해도 좀 많이 개정이 되었어요. 미치겠어요. 다 공부해놨는데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뭐랄까 다행스럽다고 할까? 개정보다는 신설이 많아요. 아닌가?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늘어난 거예요. 축하드리고요. 네. 이 기본서 나온 이후로 개정된 것들은 이제 이번에 법률 개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된 것도 뭐 일부 있긴 한데 그것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책을 기본서 책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바꿔 놓으시면 돼요.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다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그전 버전 책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내가 좀 해드리긴 좀 힘들어요. 그런 글이 꼭 올라오거든요. 예. 2년 전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보겠습니다. 예. 예, 자기에게 맞는 걸 써놓으세요. 예. 9급 수험생은 1월 시행까지 보시면 돼요. 요번에 개정이 된 것이 1월 시행이 있고 3월 시행이 있고 7월 시행이 있고 심지어는 2025년 1월 시행이 있어요. 그 내년에 바꾸지 뭐 지금 벌써 바꿔놨냐? 그치? 네, 그런데 그 중에서 1월 시행까지 9급은 보시면 되고 관세 1, 2차 하시는 분들은 3월까지 그리고 7급 수험생은 3월, 7월 시행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시행만 빼고는 이번에 바뀐 거를 다 봐야 됩니다. 예, 사실은 이 관세직 시험과 관세사 시험이 그 출제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9급 기준으로 9급 올해 언제 시험 보죠? 3월 23일. 그러니까 3월 23일에 전전달이니까 2월, 1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행령이 다음 달에 개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개정이 된 시행령은 9급은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도 따라 개정이 되는데 그것도 안 봐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기준이 없어가지고 매우 골치 아팠어요. 시험 직전까지도 바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그 임박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7급 수험생들은 7급은 9월에 보죠? 전공시험이 9월인데 8월, 7월,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거니까 아마도 중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되면 거기까지도 다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9급은 1월까지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령 개정 마지막 특강이 될 거예요. 예, 나머지 바뀐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그냥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오표에도 그 몇 월 시행인 거를 다 적어놨는데 3월 시행인 거는 하나 적어놓진 않았어요. 그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볼게요. 20쪽 기본서 20쪽 펴주세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하나하나 볼고 갈 거니까 예,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 20쪽에 보니까 여기 12조의 제목이 바뀌었구나. 그죠? 미처 적지 못한 거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가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기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돼. 신고 서류 보관 기간이 보관 기간 말고도 어떻게 보관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장부등의 보관 기간도 아니에요. 보관 이렇게 끝났어요. 또 제목이 바뀐 게 있는데 21쪽에 보시면은 21쪽에 맨 밑에 이게 추가되는 건 이건 뭐 올해 붙을 분들은 안 해도 돼요. 2025년 1월 1일 시행이 딱 하나인데 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제56조의 2 우회 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라는 부분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래요. 요거 딱 하나예요. 예, 1월에 시행되는 건 우회 덤핑 물품. 예, 보기 싫으니까 빨리 붙어야겠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23쪽에 보시면요. 23쪽에 법제 116조의 2의 제목이 바뀌었는데
116조의 제목이 고액상수팀합자의 명단공개였는데 거기에 관세 포탈범도 명단 공개하는 게 더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뭔가 명단 공개의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저거는 중요하겠네. 나중에 내용 보시고. 그리고 116조의 5와 그 117조 사이에 요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116조의 6. 납세와 본인에 관한 관세정보의 전승요구. 너무 웃긴 얘기가 자기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한대요. 예, 전송해달라고 한대요. 자기 정보를. 왜 그럴까? 뭐, 그것도 이제 7월 달에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런 내용도 들어갔어요. 또 하나 보시면은, 그 다음에 220조와 221조 사이에 이 보세운송 부분에요. 이런 게 신설이 됐어요. 이건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데, 국장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사실은 보세운송은요, 선박을 가지고도 운송을 이미 할 수 있었는데, 뭔가 국장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조금 특이한가 봐. 그래서 배로 보세운송하는 게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됐는데 뭔가 특례가 있나 봐요. 요거는 좀 내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 다음에 222조에 2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264조의 10 다음에 264조의 11이 들어갔는데, 제목이 뭐예요?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요새 마약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약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국경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또 관세직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고, 사실은 266조와 267조 사이에 나오는 위치 정보의 수집이라는 것도 이것도 마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것이 두 개나 더 추가되었어요. 요즘에 시대 분위기상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하나 보시면요. 이거 뭐 다 7월에 시행이 되는 건데 327조와 그 7조의 2에 국가간세 종합정보망, 중앙정보망이라는 표현이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정보망, 이제 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시스템. 근데 이것도 7월에 시행이 되는 건데 구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그 327조의 2에 국가간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는 사람은 아예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 대신 이 자리에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한국관세정보원이라는 기구인데 요게 대신 들어가고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이 부분이 구급시험에서도 시험에서 내기는 좀 그래요. 이미 없었는데 시행만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걸 내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말로 하면 전자무선 중개사업자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4쪽으로 가세요. 34쪽. 거기 보시면은 2주에 정의가 있는데 2주의 정의에 맨 끝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냐? 여기 보시면요. 37쪽에 20번 19번 다음에 20번을 더 추가시켜 놓으면 되시는데 관세조사라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건 뭐 사실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온 거예요. 원래 110조에서 납세자 권련장 부분에 있던 내용인데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를 아예 이쪽으로 보내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110조에 이런 조사를 할 때 납세 권련장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관세조사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보시면은 방문조사, 서면조사 이거 두 개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통합조사 있죠. 요거 세 개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관세조사라고 부르는 거 이미 좀 알고 있는데 방서통 끝으로 거꾸로 읽으면 통서방인데요. 방서통이든 통서방이든 요 세 가지가 모두 관세조사예요. 분명히 뭐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겠고 만약에 쉬운 오답으로 낸다면 뭐 분명히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에요. 세 가지가 방서통이 통서방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관세조사다. 관세조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자. 방서통. 그렇죠. 요거는 바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부분은 44쪽에 44쪽에 보시면은 44쪽에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뀌었구나. 이 동그라미 4번 사항에 기한의 연장 부분에서 국가간세 종합정보망. 근데 참 이걸 말하기가 좀 그래. 구급 수험생들에게는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정보망이 정보 시스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부분이 요 망이 시스템으로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7월에 시행되는 거니까 9분 신경 쓰지 마시고 7급은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은 9급 시험에서도 뭔가 확률은 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보시면 47쪽에도 마찬가지로 47쪽에도 여기 밑에 있는 참고사항에 국가간세 종합정보망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정보 시스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49쪽에도요. 49쪽에도 망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기 5개가 있는데 참고사항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망을 시스템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그냥 뭐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 다음 장에도 역시나 좀 지겨우리만치 많이 나오네. 50쪽인데요. 50쪽에 저 위에 보시면은 여기도 망을 시스템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12조 잘 봐야 되겠네. 이제 나왔어요. 내용이 12조의 제목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장부 등의 보관. 그래요. 근데 이 많은 내용들이 이걸 어떻게 바꾸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외우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앞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었어요. 12조의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개정 정오표를 보시고 요거 내용을 좀 체크를 하세요. 보세요. 거의 1항 장부 등의 보관의 앞에 부분까지는 이전에도 있었던 내용과 비슷해요. 완전 똑같지는 않고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 가지 신고가 있는데 보세요.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원래 있었던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근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된대요? 기간 동안 옛날에는 보관하여야 한다 그랬다고. 근데 갖춰두어야 한다. 갖춘다는 표현과 보관한다는 표현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굳이 이거를 바꾼 이유는 분명히 보관하는 건데 보관을 꼭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춰둬야 한다는 표현으로 좀 폭넓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달려있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그 50쪽에 보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시행령 3조 신고서류 보관기간. 근데 이 부분이 분명히 좀 개정이 될 것 같긴 해요. 내용이 얼마나 바뀔지 제목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바뀐다 하더라도 9급 수험생들은 그냥 5년, 3년, 2년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안 내요. 찝찝해서. 뭔가 이게 안 바뀌면 내는데 많이 바뀌면은 바뀐 거를 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래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좀 그래요. 네. 또 보세요. 계속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야 된다. 끊고 1항이 제법 긴데 1항의 앞부분은 보관 기간이에요. 뭐뭐 기간 동안 갖춰져야 한대요. 앞부분은 보관 기간이에요. 그런데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 그 세관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납세지에 갖추어 둬야 한다예요. 납세지에.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소득세법 내용과 법인세법의 내용이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은 납세자의 주소지, 국내사업장의 수혜지 등 그런 것들을 관할하는 것을 소재지라고 불러요. 납세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따로 납세지를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예외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납세지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요만큼요 보관 장소예요. 앞에는 보관 기간이고요. 5년, 3년, 2년인데 뒤 거는 보관 장소예요. 장소는 원칙적인 보관 장소는 원칙적인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는 납세지예요. 다른 거 어려울 거 없고 요 단어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별표. 납세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요건 기억을 해야 된다.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납세지라는 표현이 어디 있었어? 처음 나왔지. 그쵸? 두 번째, 2항에 보시면요. 장부 증거서류를 작성 보관하여 하는 자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아, 이제는 아예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아예 작성까지도, 작성이 동그라미. 이거는 보관 얘기가 아니에요. 쓰는 얘기예요. 작성 얘기. 작성도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대요. 근데요, 보통 보관할 때는, 갖추어 둬야 할 때는 파일 형태라 할지라도 뭐 자기 컴퓨터 안에 그리고 자기 서버 안에 갖추어 둬야 하는 것인데, 사망해 보니까 보세요. 전자문서로 작성한 자료나 밑줄 또는 전자화 문서로 변환한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 서버, 자기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관해도 돼요.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도 돼요. 이거는 따로 있어요. 이건 정부가 운영하는 거고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파일을 집어넣고 보존해 놔도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처럼 봐요. 너희 사무실에 있냐?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있는 건데도 갖추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끝에 보세요. 장부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본다는 건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보관 방법이죠. 예외적인 보관 장소. 이거는 작성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방식도 들어갔습니다. 계속 보시고요. 61쪽. 61쪽에 보시면은 관세부가의 제척기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2항에 보면은 관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내용이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제가 이거를 괄호 1을 더 집어넣었어요.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가 2개가 된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 들어간 것이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장에 요 표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랑 여기 사이, 그러니까 요 표 사이에 사망이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밑에 건 뭐 사항으로 바뀐 거겠네요.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갈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 2 이건 뭐냐 이거예요. 뭔가 앞에 있는 2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랬어요. 1항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 만료의 제척기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은 잘 보세요.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뭐냐면 1항이 이거예요. 5년 10년 이건데 여기 보세요. 2항에도 보면 2항에도 이런 말이 있죠.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항도 1항에도 불구하고 3항도 1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를 2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1항 1호 감옥부터 나무까지. 다는 아니네요. 제2항 1호 감옥부터 나무까지. 가나다. 어떤 건가 봤더니
이거네요. 1항의 1호에 가나다. 뭔가 앞서을 보면 반응 결정만 빼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정 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나도 이렇게 소송의 판결이 있거나 결정이 났거나 심판의 결정이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여기 들어간 내용은 뭐냐 보시면 감부터 나무까지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그랬죠. 끊고. 근데 결정이나 판결이 났는데 내용이 사뭇 이상한 거예요. 좀 특이한 거예요. 어떤 결정이나 판결이 났냐니까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해야 돼요. 뭔가 명의를 도용하고 명의를 대여하고 한 이 사실이 확인이 되었대요. 이 경우에는 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결정 판결이 났는데 세관장이 부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부과해요. 누구에게? 원래 뭐 세금 내야 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보세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이네. 똑같죠? 다만 중요한 건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명의대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추징을 하더라도 실질주의에 따라서 실제로 경영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이게. 그러면 그 원래 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그 사람, 원래 추징당할 뻔했던 그 사람에게는 뭐 추징을 안 하냐? 보니까 당초의 부가처분을 밑줄 당초의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된 사람이죠. 거기 명의자로 올라간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이번에 빼내요. 이거는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의대여라는 사고가 터진 경우에는 요거다. 예? 요거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명의대여 사고가 터진 경우에는 실제 경영주가 세금을 내야 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63쪽. 63쪽에 보시면은 제22조 관세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거기에 2항에 보시면은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과오납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써요. 이건 뭐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우리를 좀 무시한 것 같아. 과오납금. 과오납금을 모르는 사람 있나? 관합과 오납. 그렇죠, 맞잖아. 관합 너무 많이 냈거나 오납 잘못 냈거나. 그쵸? 이게 과오납금. 과오납금을 잘못 납부했다, 초과에 납부했다 이렇게 쉽게 바꾼이라고 바꿨는데 훨씬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바뀐 게 많아요. 과오납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다 바꿔놨어요. 잘못 납부했다, 초과에 납부했다 그랬어요. 예. 뭐 저런 것까지 바꾸는 모르겠어 솔직히. 예. 그 76쪽에 맨 밑에 요 277조에 277조가 뭐냐면 이게 과태료이거든요. 76쪽에. 네, 과태료가 항이 바뀌었어요. 뭔가 이렇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들어가면서 뒤에 것들이 하나하나 뒤로 밀려가지고 6항이 7항이 된 거예요. 뭐 적어놓기나 하시고. 108쪽. 108쪽에 보시면요. 108쪽에 37조의 4 예, 특수권 계좌의 수익품 과세가 결정자료 등 제출 이 부분에 38조 2항에 따른 세액심사, 이게 사후 세액심사, 사전 세액심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관세조사라는 것을 정했죠. 그것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관세조사할 때와 세액심사할 때 관세심사를 위해서
수익 심사를 위해서 세관장이 일본 기업, 미국 기업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자료를 가져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단순하게 세액 심사로 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가져와라, 자료 가져와라 할 수 있는 범위의 관세 조사 범위로 커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말이 들어가도 맞다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1쪽에 보시면요, 111쪽 펴보세요. 111쪽에 여기 뭐 신고 납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2항에 여기도 뭐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 세액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액 등 납세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 에이, 뭐 별 내용은 아니구나, 그죠? 세액 심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표현만 좀 바뀐 거예요. 예, 납세 심사, 납세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 이렇게 세액 심사의 정의를 한 겁니다. 세액 심사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기도 했네요. 예. 이만큼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129쪽에 보시면은 129쪽에 법제 42조에 의해 가산세의 감면이 있거든요. 이 가산세의 감면, 이 부분에도 개정사항이 있어요. 요 페이지 자체는 볼 게 없지만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5호 있죠. 5호. 요 부분에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수청신고를 한다면 수청신고도 좀 빨리 했구나 라고 해서 이때는 뭔가 가산세를 깎아주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존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초가 1년 6개월 이내, 이렇게 2단계였는데 이것이 3단계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금액도 좀 바뀌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정말 그래서 보존기간이 끝나고 6개월 안에 빨리 신고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은 아니고 제42조 제1항 1호의 금액, 이게 뭐냐면 부족세액의 10%라는 거거든요. 부족세액의 10%, 그 금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30을 깎아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0에 30%를 깎아주면은 부족세액의 한 7% 정도를 내는 거예요. 부족세액의 10%에서 30%를 깎아주면은 10에서 30%가 깎아 7%라고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6개월 초가 1년 6개월, 이게 거의 1년이었는데 이 구간을 6개월로 바꾼 거예요. 6개월 초가 1년 이내, 그러면 100분의 2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1년 초가 1년 6개월인 경우에는 10%. 그래서 그림을 굳이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림이 좀 복잡해졌죠? 원래는 여기부터 이게 지운 게 보이십니까? 이만큼이 원래 한 구간이었는데 이것이 6개월씩 갈라졌어요. 하나, 두 개였는데 하나, 둘, 세 개로 바뀌었다고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족세액의 10%에 30%를 감면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에는 부족세액의 10%에 20%를 감면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에는 부족세액의 10%에 10%를 감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본다면은 사실 정말 빨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에 30%를 감면한다면 부족세액의 10%가 아니라 7%에다가 이자를 합치는 개념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고, 그 다음 6개월에 하면 8% 플러스 기간이자, 그 다음 6개월에 하면 9% 플러스 기간이자. 근데 그 다음은 경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부족세액의 10% 플러스 기간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전체 가산세의 10%가 가산세를 경감하는 게 아니라 부족세액의 10% 부분만, 그것을 30% 경감하느냐 20% 10% 경감하느냐, 이렇게 이제 기간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요것도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장이 131쪽에 간단하게 제가 좀 해놓은 게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바꿔놔 보세요.
이 수정신고 부분을 그 보정 신청하고 수정신고한 경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두 번째 건 1년 6개월이 아니라 그냥 1년만 하면 되겠고요. 20%. 그 다음엔 6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죠. 예. 그때까지는 일이라는 게 부족세액의 10%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세액의 10%의 30%, 20%, 10% 경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됐죠. 예. 그 다음 136쪽에 뒤쪽에 좀 나온 내용인데 여기 이제 차근차근 다 보는 거예요. 136쪽에 보시면은 이 고액상수체납자 명단 공개라는 부분이 뒤쪽에 박힐 건데 여기 제가 이제 앞에 체납자료의 제공이라는 부분과 비교해 놓은 그 참고사항이 있어요. 이 고액상수체납 뿐만이 아니라 고액상수체납과 고액 포탈도 방지하기 위해서 명단 공개를 한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명단 공개 대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짧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사실 뭐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1번 해도 되고 뒤에 것만 더 추가해도 괜찮긴 합니다. 추가된 거를 슬쩍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본문은 보겠지만은 지금 대충 보니까 이거네요. 2억 포탈, 그죠? 2억 포탈, 1년 2억, 1년 2억 이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었는데 그냥 2억. 뭐 외우기는 어렵지 않네요, 그죠? 1년 2억, 2억, 2억 포탈범도 명단 공개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의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그렇게 명단 공개를 하기로 이제 되어 있어요. 뒤쪽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2억, 2억. 예. 또 보시면요. 139조. 제가 중요 내용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자꾸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중간중간에 이거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네. 139쪽에 보시면은 저 메뉴에 46조의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죠.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근데 과오납이란 말이 사라졌다며. 에이, 그냥 똑같이 이것도 표현 바꾼 거거나 과오납, 잘못 납부했고 초과 납부했고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예, 그쵸. 요것도 이제 가서 꼭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157쪽으로 가보세요. 157쪽에 보시면은, 157쪽에, 덤핑 방지 관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157쪽 다음에 158쪽에 보시면요. 158쪽에,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보시면 2항이 전액정산이고 3항이 차액정산이었는데 분명히 전액정산에는 관세 얘기도 담보 얘기도 있는데 차액정산 부분에는 사실은 관세 얘기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찝찝했어요, 저도.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좀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뭐 이 담보 얘기는 없다. 네, 왜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특징이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사실 요번에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잠정 똥피 방지관세 이 부분이 거기에다가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이라고 해서 담보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액정산에도 차액정산에도 다 관세 조치도 있고 담보 조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있죠. 이 두 번째 줄에도 잠정 통피 관세액 부분도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고 이거는 뭔가 법을 보완한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맨 끝에도 마찬가지로 환급하여야 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환급하거나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건 제대로 바꾼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액정산에도 차액정산에도 관세 얘기와 담보 얘기가 다 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62쪽으로 가보세요. 162쪽. 162쪽에 보시면요. 여기 56조에 재심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와 이 약속의 제의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다 합쳐서 덤핑 방지 조치라고 해요. 덤핑 방지 조치는 사실은 원래 법에는 없던 표현인데 제가 주로 쓰고 있었죠. 덤핑 방지 조치에는 심지어는 약속의 제의와 잠정 조치와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있다고 했는데 요번에 덤핑 방지 관세 부과와 약속까지만 덤핑 방지 조치라고 용어 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잠정 조치는 잠정 조치이지 덤핑 방지 조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덤핑 방지 관세 부과와 여기 약속까지 요만큼을 덤핑 방지 조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와 약속까지만 이렇게 덤핑 방지 조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그 호가 들어가는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잠정 조치는 잠정 조치이지 덤핑 방지 조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잠정 조치와 덤핑 방지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덤핑 방지 조치라고 하면 두 개입니다. 예, 덤핑 방지 관세 부과와 약속 이 두 가지가 덤핑 방지 조치예요. 또 밑에 보시면요. 그래서 말이 다 바뀌었네. 그죠? 덤핑 방지 관세 부과와 약속까지를 그냥 덤핑 방지 조치라고 바꿨어요. 여기도 보니까 두 개를 덤핑 방지 조치라고 바꿨고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들어갔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단서가 좀 복잡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대통령령이 나와봐야 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통령령이 뭘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의안이 올라간 것까지 다 뒤집었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쨌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이게 지금 보니까 원래 유효기간은 5년인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 방지 조치의 적용시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덤핑 방지 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질문. 재심사는요. 재심사는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게요? 조사를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재심사를 위한 조사는. 어차피 뭐 필요가 없는 내용이구나. 네. 재심사를 위한 조치는 몇 개월 동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건요 좀 봐야 되겠다. 네. 163쪽 보세요. 163쪽에 이건 여러분이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해. 내 잘못이야. 내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163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여기 색깔 바꾸는 것이 있죠.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재심사는요.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런데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4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원래는 재심사 기간이 6개월인데 재심사를 4개월 연장하니까 총 몇 개월 되는 거죠? 10개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6개월인데 6개월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우리 그림 그렸던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재심사 요청이라는 건요. 시작하고 1년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재심사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언제 요청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심사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요청하는 것과 실제 심사 조사를 하는 거는 다른 얘기니까.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재심사 기간이 6개월 이내인데 4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10개월이 되는 예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 162쪽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때 재심사할 때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덤핑 방지 조치의 적용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원래 유효기간이 다 끝나도 그 덤핑 방지 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대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거야. 그려보세요.
원래 덤핑 방지관세 유효기간 안에 이때 재심사해요. 원래. 근데 연장이 되면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건 예외.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안에서 유효기간 안에서 재심사도 다 끝나기 마련인데 4개월 연장 규정 때문에 이 뒤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이 대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 이후에 유견이 끝난 이후에 재심사하는 경우에도 그 덤핑 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효력 유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재심사 기간 규정 때문에 저게 나온 겁니다. 예. 또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164쪽으로 가시면요. 164쪽에 여기 표 바로 위에다가 본문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법의 56조의 2. 근데 사실 이거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56조의 2. 56조의 2가 뭐냐면 56조의 2가 우회 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라는 건데 이게 유일하게 2025년 1월 1일에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우회 덤핑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거. 물건을 조금 바꿔가지고 저는 덤핑 물품이 아닌데요. 이렇게 속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과 방식이 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보지 맙시다 이건. 그리고요. 좀 더 보실 부분은 뭐냐면 164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164쪽에 보시면은 164쪽에 밑에 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1번에서 3번까지를 덤핑 방지 조치라고 필기를 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우세요. 지우시고 이제 잠정 조치는 잠정 조치니까 덤핑 방지 조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두 개가 있는데 약속의 제의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요거 두 개만 2번 3번만 덤핑 방지 조치라고 해 놓으시기 바래요. 약속의 제의도 아니고 사실 바로 약속이 덤핑 방지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덤핑 방지 조치와 잠정 조치의 정의가 좀 구분이 된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이게 수험생들은 이런 것들도 그냥 정밀하게 보는 게 좋아요. 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 그 다음에 172쪽. 172쪽은 이제 상계관세 부분인데 덤핑 방지 관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계관세 부분도 똑같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차익정산 부분에 관세 얘기 말고도 담보 얘기가 더 들어간 거고 뭐 마찬가지예요. 관세와 담보 얘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업해 보시고 잘 바꿔 놓으세요. 예, 똑같아요. 176쪽에 보시면은 176쪽에 상계관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 상계관세 부과와 약속을 여기서는 상계조치라고 했어요. 좀 독특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네요. 상계조치, 덤핑에 덤핑 방지 조치가 있다면 상계관세에는 상계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 두 가지를 상계조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나온 표현이죠. 상계조치. 또 그런 용어 정의가 들어갔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 사망도 이 관세 부과와 약속 부분을 다 상계조치 이렇게 상계란 말로 다 바꾸는 거예요. 상계조치란 말로. 요거 단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넘어가시고 199쪽 여기 보시면요, 이제 용도세율이 있는데요. 용도세율은요, 용도세율이 몇 프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관세율의 형태로 용도세율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본세율 8%, WTO 협정세율 0%.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쓰게 되면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 이딴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세율의 형태로 용도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WTO 협정세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의 모든 관세율의 형태로 용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용도세율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덤상보편 4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덤상보편이 다 들어갔어요. 뭐냐면 모든 관세율의 형태로 모든 관세율의 형태로 용도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옛날에는 용도세율의 형태를 띠지 않는 그런 덤핑 방지 관세율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모두 다 용도세율 정대상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몇 조 이런 부분들이 큰 건 아니고 이 부분도 바뀌었거든요. 다만 단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만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대요. 용도세율을 적용받고 싶은 사람이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미리 승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미리 승인받은 거, 저는 이 용도만 쓸 겁니다 라고 하면 건건이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이란 말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 보시면은 밑에 사관리 부분에 보면요, 여기에 또 이 단서 부분이 바뀌었는데 보세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뜻이에요. 이거는 사후관리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해도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라면 아예 용도세율이 적용이 안 되니까 아예 사관리도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 201쪽 201쪽에 보시면요, 201쪽에 84조에 품목분류 체계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좀 표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결정 등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표 한 글자고요. 품목분류에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품목 수정이라, 그러니까 표를 바꾼다고 하지 않고 세상이 바뀌면서 발전하면서 품목도 다양화되고 품목도 기능이 여러 가지가 되고 품목 자체가 바뀌니까 뭐 표를 바꾼다 라는 표현보다도 품목을 수정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표현은 그대로 되겠어요.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똑같아요. 만약에 품목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품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세율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할 수 있대요. 단순하게 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품목을 신설, 삭제, 다시 분류,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신설도 되고 삭제도 되고 다시 분류도 된다. 이거는 만약에 나온다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안 된다고 나오겠지, 그쵸? 신설, 삭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품목 분류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신설이나 삭제는 되지만 또 중간에 삭제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 나오는 그 표 및 품목 분류라는 것에 호로 나왔는데요. 호가 이런 거예요. 별표, 관세율표, 품목 분류, 품목 분류표, 요 세 가지에 있는 코드에 있는 코드를 품목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73조와 76조는 이걸 얘기해요. 국제협력관세, 일반 특혜관세에서 얘기하는 품분류도 다 바꿀 수 있대요. 뭐 나올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표를 바꾼다는 자체가 아니라 품목을 수정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03쪽 203쪽에 보시면요, 203쪽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조는 좀 바뀌었는데 내용이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원래 누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할 수 있느냐, 세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각호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티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입자가 있는데 밑에는 입자가 없죠? 수출 수입자, 여기는 수출 물품의 제조자. 여기 입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수출입인데 여기 수출입이 하면 안 되죠? 이번에는 제조자에는 수입 물품의 제조자는 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권한 밖에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용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또 여기 별표 관세일표상이라는 말도 별표 관세일표 또는 품목분류표상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별표 관세일표라는 건요 관세법 별표 관세일표거든요. 관세법 별표 관세일표에는 총 6단위까지만 나와요. 적어놓으세요. 6단위까지. HS 코드는 총 10단위까지 있는데 관세법 별표 관세일표는 제법 간단하게 나와요. 6단위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코드표는 코드표 국제 공통인 것도 6단위까지이긴 한데 여기 나오는 품목분류표는 이거는 한국의 품목분류표를 말하는 거예요. HS가 아니라 HSK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10단위가 나와요. 10단위. 그러니까 6단위에 대한 심사신청이나 10단위에 대한 심사신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사신청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5쪽 보세요. 205쪽. 205쪽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5항에 품목분류의 적용. 품목분류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당연히 물품이 같으면 당연히 통지 내용에 따라 관성장이 심사한 내용에 따라 당연히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목은 품목분류의 적용이라고 해놓고 이 뒷부분은 상당 부분이 다 품목분류의 변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맞지가 않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이 부분도 없애야 돼요. 그런데 다 없애는데 밑에 있는 그림은 일부러 좀 남겨놨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없어졌지 사실 다른 곳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몇 페이지냐면 206쪽. 206쪽에 좀 맨 위에 파랑 다음에 구항이 신설이 되었어요. 보통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있어야지 심사를 하는데 신청이 없는 경우가 들어갔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관성쟁이 혼자 심사하나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맨 앞에 관성장이 있네요. 그죠? 관성장은 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 고시 공표해야 된대요. 뭔가 아무리 제 코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신청을 안 해도 관성장이 단독으로 직권으로 심사를 해서 그 대신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을 고시 공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까 그 품목분류의 변경 부분이 뭔가 뒤쪽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로 갔어요. 그 사항의 제목을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 206쪽에 사항의 제목을 품목분류의 적용이라고 하지 마시고 변경이라고 바꿔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요 세 줄을 다 지우시고 이 전체에다가 이만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새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그 변경 내용 있죠? 그냥 똑같은 거 내용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공표일 중 그 중에서 먼저 좀 빠른 날 있죠? 빠른 날을 변경일이라고 하는데 변경이 되면 변경일부터 변경된 걸 적용하면 되지. 바뀌었으니까 바뀐 걸 적용하면 되지.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보세요. 30일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이 된 거,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 전에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 변경 전에 품목분류 적용한다는 말은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위아래가 다 변경된 다 변경됐는데 요것만 변경 전이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같이 외우면 좋겠다고 그랬어. 전, 적, 전. 30일 지나기 전, 선적, 변경 전, 전적 전. 응, 그죠? 이 저가 나올 때만 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30일 지나기 전, 선적, 나오면 변경 전.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부분은 다 이제 변경된 걸 적용하는 건데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표현들이 조금 더 추가되었어요. 근데 내용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 없는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모두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5쪽에 있는 이 그림 있죠? 205쪽에 있는 이 그림이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됩니다. 205쪽에 공부하셨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표현은 조금 달라졌는데 내용은 같아요. 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추가됐을 뿐이에요. 예. 됐습니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예.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